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조물주보다 건물주. 건물주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벌써 건물주가 되셨나요? 그런데 건물주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건물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임대업 창업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현실 팩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건물만 있다고 끝이 아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내 건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뭐를 해야 하죠? 계약서? 세금? 사업자 등록?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 처음 임대 시작할 때 누구나 합니다. 임대업은 그냥 월세만 받으면 끝나는 소극적인 수익 사업이 아니에요. 진짜 창업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물주도 사업자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건물만 빌려주는 건데 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냐고요? 왜냐면 부동산 임대는 국세청 기준으로 사업이에요. 건물을 임대하면 그때부터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오피스텔 한 채든 상가 전체든 세입자가 있고 임대료를 받으면 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요. 사업자 등록 시기는 생각보다 빠르다. 임대 계약을 맺고 나서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세, 세금 불이익,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늦지 마세요. 과세냐, 면세냐, 그것이 문제로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2가지로 나뉩니다.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세입자에게 받고 각종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임대업을 하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을 볼까요? 엘리베이터, CCTV, 옥상 방수, 누수, 배관, 싱크대, 도배, 타일, 수전, 하수비, 보일러, 에어컨, 조경, 건물 청소비, 폐기물 처리, 건물 상각비, 재산세, 종부세, 보험료, 각종 부담금, 관리 직원을 직접 고용했다면 그 인건비, 사대보험 등등.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이런 비용들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는 안 받지만 사실상 세금 혜택도 제한적이에요. 상가냐 주택이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혹시 건물이 공동명의라면? 건물을 아버지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혹은 형제랑 같이 상속받은 건물이라면? 이런 경우엔 지분만큼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세금도 각자 따로 계산됩니다. 한 사람처럼 운영하다가 나중에 엉켜서 세금 폭탄 맞는 분 실제로 많습니다. 임대업 세금,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하자. 임대업 하면 어떤 세금이 생길까요? 첫째, 종합소득세. 둘째, 부가가치세. 셋째, 종합부동산세. 임대 수익이 많아졌는데 세금 신고 안 하면 그냥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절세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임대업, 절대 소극적인 사업이 아니다. 건물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그건 진짜 오산입니다. 임대업은 생각보다 운영할 것이 정말 많아요. 세입자 관리, 시설 관리, 계약 변경, 세금 처리까지. 제대로 시스템화하고 절세 전략까지 세워야 진짜 안정적인 수익형 사업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 사업자 신고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의무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통상 실평수 10평 미만인 오피스텔은 사업자 신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세한 건 연락 주세요. 아파트 월세 받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하려는데 구청에 하는 건가요? 세무서에 하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면 세무서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해요. 취득세 및 향후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까지 고민하신다면 구청에도 신고해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될 경우 지켜야 할 의무도 많아요. 일정 기간 임대 물건을 팔면 안 되고 월세 인상폭 제한도 있어요. 안 지키면 혜택 본 금액을 토해내야 하고 별도의 가산세와 과태료도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해요. 2월에 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뭘 제출하면 되나요? 혹시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 있나요?
연간 월세 수입과 임차 현황, 보증금, 면적, 임차인 정보 등을 적어서 제출해야 해요. 또 연도 중에 임차인이 변동되면 그 내용도 기재해야 해요. 이걸 바탕으로 5월에 내야 하는 소득세를 가늠하거든요. 2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따로 내는 세금은 없어요. 다만 낼 세금이 없다고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꽤나 커요. 예를 들어 월세 수입이 연간 1억이라면 약 50만 원 정도 가산세가 부과돼요. 간주임대료가 뭔가요? 전세로 임대해도 월세로 임대한 것 마냥 임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간주임대료예요. 전세 보증금 받은 것을 은행에 넣으면 은행이자 수익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문제는 실제로 정기예금이 아니라 일반 보통예금에 넣어놔도 정기예금에 넣은 것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강제하는 거죠. 간주임대료는 다 과세되나요? 친구는 세금 안 낸다고 하는데 간주임대료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각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과세소득 구성 요건이 모두 달라요. 또 각 법령에서 상가냐 주택이냐에 따라 그리고 주택 몇 채를 가지고 있냐, 주택의 크기,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요약하면 요건이 충족되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옵니다. 건축법상 용도를 고시원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했어요. 과세사업자 맞는 거죠?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외관상 용도만 고시원이고 실제로는 숙식이 가능한 형태로 불법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주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면세사업자가 되는 거죠. 이 경우 공사비 10억에 부가세 1억을 합쳐서 11억 원을 지출해도 부가세 1억은 공제 못 받게 되어요. 이렇게 되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사업자 등록을 잘 하셔야 해요. 조물주보다 좋다는 건물주가 되셨나요? 임대업 창업,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임대업 창업, 사업자 등록, 복잡한 세무신고, 계약 문제까지 초보 건물주 맞춤으로 도와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프로필에서 무료 상담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을 해결하다. 해결통.